2025년 여름, 강릉은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마주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강릉시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밑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수도계량기를 강제로 잠그는 제한급수까지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음이 불편해 머리도 못 감는다, 설거지 안 하려고 일회용품 쓴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 왜 마실 물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강릉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떤 기후과학의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강릉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기가 이제 가뭄을 최근 들어서 많이 겪었고 또 기후변화가 되면은 그런 가뭄 현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는 이런 과학적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기후변화 정보를 잘 활용해서 잘 적응하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를 일깨워주는 어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50년 만에 이제 가뭄이 도달했단 말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40도가 넘는 폭염이 도달해. 그와 동시에 유럽의 전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하나의 기상재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복합 기상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이 가뭄을 유도하고 가뭄이 산불을 유도하고 산불이 다시 폭염을 유도하는 이러한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로 세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다만 강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나머지 계절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강수의 편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에 따르면 연평균 강수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비 오는 날의 수는 현재 111일에서 100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강수가 내리지 않는 날은 길어지고 한 번 내릴 때는 더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 관리 차원에서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게 대형 댐이잖아요. 대형 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홍수와 가뭄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홍수가 나면 그 대형 댐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댐을 이제 비우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예보가 좀 잘못 만든 경우에는 그냥 물을 이제 낭비하는 게 많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증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특화된 물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속초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형 댐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하댐이 방법일 수도 있고 작은 저수지를 여러 개를 활용해가지고 생태계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소규모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방식을 해야 극한 재난에도 우리가 좀 피해를 좀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물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확보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의 3분의 1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가 아니라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매년 땅속으로 그냥 사라지는 물이 팔당댐 저수량의 4배에 가까운 10억 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심각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버려지는 하수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하수 처리수 재이용률은 15.3%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은 86%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싱가포르는 뉴워터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공정은 물론 식수원으로도 활용합니다. 또한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기술도 비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새는 물을 막는 것입니다. 매년 막대한 양의 물이 낡은 수도관을 통해 사라지는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 수도관에 센서를 달아 실시간으로 물의 흐름을 분석하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누수 지점을 즉시 찾아내고 물 수요를 예측해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 유수율을 13%나 높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뭄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기후 자체가 바뀝니다. 강수가 어느 정도 풍부한 지역에서 반건조한 지역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우리 지구의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하다가 어느 특정 임계감에 도달하면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급격한 변화를 만드는 포인트. 그리고 비가역적인 포인트, 이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엔 이 지구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가 도달할 것이다. 이 티핑 포인트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이번 강릉의 가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아주 급격한 변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점진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후변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강릉의 가뭄이 발생할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강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강릉의 가뭄은 갈수록 좀 더 심해지고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러한 피해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티핑 포인트에 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티핑 포인트에 다다른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한테 시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탄소 중립을 해서 지구의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그래서 기후변화를 약간 좀 되돌리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뭘 준비하냐면 잘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물론 속도의 문제가 있겠지만 점점 온도가 상승하고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이 얼마나 집중호우가 내리고 얼마나 가뭄이 올지 이걸 확률적으로 잘 예측하고 이 정보가 정책에 잘 반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내내 비교적 물 걱정 없이 살아온 우리에게 물은 너무나 당연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와 동일한 사고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의 물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정책, 그리고 물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달라졌을 때 새롭게 마주하게 될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될과학의 항성이었습니다.